병원 대기실의 형광등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월의 부산 바다가 잿빛으로 출렁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6달째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딸 민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반가움보다 긴장이 먼저 왔습니다. 요즘 딸은 한 달에 한 번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응, 민지야. 엄마, 영도 집이랑 트럭 팔았어요. 순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다 처리했어요. 엄마한테 돈 보냈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보고서를 읽듯 건조했습니다. 민지야, 그게 무슨... 엄마, 저 바쁘거든요. 이것저것 물어보지 마세요. 어차피 엄마 혼자 쓸 것도 아니잖아요.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집값이랑 트럭값 합쳐서 얼마였는데? 2억 2천. 그럼 7천만 원 보냈어요. 나머지는 제가 써야 할 돈 있어서요. 끊을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자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모멸감이었습니다. 남편 박철수가 30년간 몰았던 트럭이었습니다. 새벽 3시면 일어나 시장으로 향하던 그 트럭이었습니다. 영도 집은 25에 결혼해서 평생 산 곳이었습니다. 벽지가 다 떨어져도 아까워서 못 바꾸던 집이었습니다. 딸은 그 모든 것을 팔아서 30%만 보냈습니다. 그것도 허락 없이,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순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월세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민지가 정해준 곳이었습니다. 엄마 혼자 큰 집에 있으면 외롭잖아요 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때는 딸의 배려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집을 팔 궁리였다는 것을. 순자는 부엌 찬장 뒤를 더듬었습니다. 손끝에 차갑고 단단한 것이 닿았습니다. 작은 금고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 병상에서 그가 말했었습니다. 여보, 집 찬장 뒤에 금고 있어.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 내가 죽으면 열어봐. 무슨 소리예요? 금고가 왜 거기 있어요? 나중에 알게 돼. 꼭 혼자 열어.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금고 안에 뭐가 있을까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산 사람이 무슨 금고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순자는 금고를 꺼내 바닥에 놓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1989년 3월 15일.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순자는 편지부터 펼쳤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떨리는 획이 종이 위를 기어갔습니다.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떠났겠지. 미안해. 평생 당신을 속였어. 우리 가난하지 않았어. 나는 당신한테 거짓말했어.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봉투 안에 통장이 있어. 부산 시내 건물 2채 등기부등본도 있어. 다 당신 명의야. 내가 몰래 해놨어. 왜 숨겼냐고? 민지 때문이야. 우리 딸 돈만 알면 사람 잃어버려. 내가 지켜봤어. 어릴 때부터 그랬어. 당신이 딸한테 잘해주는 거 알아. 근데 여보, 사랑이랑 교육은 달라. 딸이 힘들어하면 당신은 다 퍼줄 거야. 그럼 우리 딸 끝이야. 제발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줘. 딸이 진짜 바닥을 보고 진짜 후회하고 진짜 사람이 뭔지 깨달을 때 그때 가르쳐줘. 돈이 아니라 사람을.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순자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통장이 나왔습니다. 잔액란에 적힌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8억 4천만 원.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나왔습니다.
서면 한 채, 연산동 한 채, 감정가 합계 12억. 순자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라면 끓여 먹고 버스비 아껴 걸어 다니고 옷 한 벌 사는 것도 고민했던 자신이 사실은 20억 자산가였습니다. 사흘 후 순자는 법무법인 한길의 문을 열었습니다. 박순자 고객님이시죠? 변호사 한성우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40대 중반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남편분이 생전에 모든 계약을 저하하셨습니다. 유언 내용도 제게 말씀하셨고요. 그럼 변호사님도 다 아시는군요. 네. 따님 민지 씨가 영도 부동산과 트럭을 불법 매각한 건도 파악했습니다. 한성우는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소유주동이 없는 매매라 무효화 가능합니다. 고소도 가능하고요.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 도심의 빌딩들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저 건물 중 2채가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님, 네. 매매 무효는 조용히 진행해 주세요. 민지가 모르게요. 고소는요? 안 합니다. 한성우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신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순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여전히 가난한 과부인 것처럼 딸이 계속 그렇게 믿게 해주세요. 무슨 의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순자는 남편의 편지를 떠올렸습니다.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줘. 구해주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하려고요. 순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딸이 진짜 바닥을 보게 만들 겁니다. 돈이 없을 때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자기가 무엇을 잃었는지, 그리고요, 그때 가르쳐 주겠습니다. 엄마가 누구였는지. 한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협조하겠습니다. 순자는 오피스텔로 돌아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계란 3개와 시든 배추가 전부였습니다. 핸드폰에 민지의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돈 잘 받았죠? 아껴 쓰세요. 순자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할게요. 우리 딸 가르치는 일. 창밖으로 부산 밤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철썩거렸습니다. 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지는 인천공항 출국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남편 도훈이 앞서 걸었습니다. 명품 캐리어를 끌고 선글라스를 낀 채였습니다. 여보, 엄마한테 연락은 하지 마. 귀찮게. 도훈의 목소리가 차갑게 잘렸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휴대폰을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파리행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순자에게는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오피스텔 베란다에 서서 빨래를 널었습니다. 낡은 티셔츠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순자 씨, 한성우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따님, 남편 회사 쪽에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순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불법 대출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차명 계좌 수십 개, 위조 서류도 나왔고요. 그리고 따님 명의로 된 강남 아파트, 실소유주가 남편 회사로 확인됐습니다. 회사 자금으로 산 거죠. 그럼 민지는 법적으론 무관하지만 아파트는 압류수순 밟을 겁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남편분이 유럽으로 출국했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따님도 동행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전화를 끊고 순자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딸은 도망쳤습니다.
어머니에게 한마디 없이 2달째 민지에게 첫 번째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채권 추심 통지서였습니다. 파리 호텔 침대에 누워있던 민지는 스마트폰으로 우편물 사진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남아있던 지인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여보, 이거 뭐야? 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여보, 은행에서 추심 통지 왔어. 내가 처리할게. 처리? 어떻게 처리해? 금액이 3억이야. 도훈이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시끄러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고? 지금 무슨... 닥쳐. 민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 도훈은 호텔을 나갔습니다. 잠깐 볼 사람 있어. 언제 와? 모르겠어. 문이 닫혔습니다. 도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민지는 혼자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캐리어 하나만 끌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강남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현관문 앞에 노란 봉인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압류. 민지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아줌마, 거기 사는 사람 아니죠?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여기 제 집인데요. 압류됐어요. 못 들어가요. 뭐라고요? 회사 소유 아파트였대요. 지금 법원에서 넘어간 상태고. 민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방 속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민지 씨 맞으시죠? 저는 우리은행 여신관리팀입니다. 네. 남편분 명의 대출 3건이 90일 연체 상태입니다. 공동 명의자로 등록돼 있으셔서. 민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또 전화가 왔습니다. 다른 은행이었습니다. 끊었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민지는 핸드폰을 가방에 던져 넣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시댁은 남편이 사라진 마당에 갈 수 없었습니다.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순자는 윤복래와 시장을 걷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민지 요즘 연락 오냐? 아니요. 걱정 안 돼? 석 달째 소식이 없잖아. 순자는 고등어를 집어들었습니다. 가격표를 확인했습니다. 걱정되죠. 그럼 전화해봐. 안 받을걸요. 복래가 순자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순자야, 너 뭔가 알고 있지? 순자는 고등어를 봉투에 담았습니다. 복래 언니, 저 고등어 2마리에 7,000원이면 싼 거죠? 야, 대답 좀 해봐. 집 가요. 날 추워요. 복래는 순자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한성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영도 집하고 트럭 소유권 회복 다 됐나요? 네. 어제 최종 확인했습니다. 매수인은 계약금만 돌려받고 물러났고요. 민지가 받은 돈은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하지만 아직 진행 안 하셨죠? 네. 그냥 두세요. 고객님, 한성우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따님이 지금 많이 힘들 겁니다. 남편은 잠적했고 집은 날아갔고. 알아요. 그래도 변호사님, 순자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딸을 구하면 딸은 평생 못 배워요. 엄마가 뭘 해줘도 당연한 줄 알고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살 거예요.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그랬어요. 바닥을 봐야 사람을 안다고.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시장 입구에서 복래를 만났습니다. 순자야, 너 민지 소식 들었어? 순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소식이요? 이웃집 큰아들이 강남에 사는데 민진의 아파트 압류됐대. 남편은 도망갔고. 순자야, 그거 사실이야?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니, 저 먼저 갈게요. 야, 순자야. 순자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오피스텔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고개를 묻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딸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순자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 나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요? 사진 속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민지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순자는 한참을 핸드폰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벨소리가 멈췄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나 좀 도와줘. 순자는 핸드폰을 엎어 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밤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어둠 속에서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자는 문을 열었습니다. 민지가 서 있었습니다. 캐리어 하나, 낡은 코트, 부은 눈.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민지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캐리어 바퀴가 삐걱거렸습니다. 엄마, 나 배고프지? 라면 끓여줄게. 순자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민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녁 식탁에 라면 2그릇이 놓였습니다. 민지는 젓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먹어. 나 정말 식으면 맛없어. 순자는 담담하게 라면을 먹었습니다. 민지도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이 목구멍을 넘어갔습니다. 뜨거웠습니다. 한참 후 민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빚이 있어. 얼마나? 5억. 아니, 정확히는 5억 3천. 순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다 내 빚이냐? 아니, 도훈이 명의. 내 명의로 대출받은 것도 있고, 남편은 연락 안 돼. 한 달째. 순자는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갚을 거냐? 엄마, 나 어떻게 해? 내가 물어본 건 그게 아니야. 순자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내가 갚을 거냐고. 민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추심 전화가 계속 와. 공동명의라서. 내 아버지가 30년 일해서 번 돈 있지? 그걸로 갚으려고. 민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자고 내일 생각해. 다음 날 아침 민지는 가방을 뒤졌습니다. 몇 개 남지 않은 보석이 나왔습니다. 결혼할 때 받은 금반지, 도훈이 준 목걸이. 이거라도 팔아야 해. 순자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걸로 빚 얼마나 갚을 건데? 조금이라도. 다 팔아봐야 1천만 원 안 될걸. 민지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럼 나 어떻게 해? 이래. 일에서 갚아. 민지는 순자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나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럼 배워. 순자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보석을 손에 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지는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오피스텔 복도와 계단을 닦는 일이었습니다. 첫날 민지는 새벽 5시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순자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왜 앉아? 밥 차려놨어. 배 안 고파. 먹어.
민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계란말이와 김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 괜찮아? 순자가 민지의 손을 봤습니다. 물집이 잡혀 있었습니다. 응, 약 발라. 순자는 연고를 꺼내 민지 앞에 놓았습니다. 민지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나 왜 이렇게 됐을까?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욕심부렸어. 알면 됐어. 엄마, 미안해. 순자는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자, 민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혼자 남아 설거지를 했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지는 청소일에 익숙해졌습니다. 몸은 여전히 아팠지만 움직임은 빨라졌습니다. 어느 날 함께 일하는 최말순이 말을 걸었습니다. 언니,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어디서 왔어요? 강남에서요. 강남? 거기서 왜 여기까지 와서 일해요? 민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순이 웃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거든요. 중학교도 못 나왔어요. 근데 언니는 달라 보여요. 손 보면 알아요. 일 안 하던 손이잖아요. 민지는 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언니, 기회가 있었던 사람이죠? 네. 부러워요. 나는 기회가 없었거든요. 말수는 다시 걸레를 들었습니다. 민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기회가 있었던 사람.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새벽 4시 민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엄마, 잠 안 자? 잠이 안 와서. 민지는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응, 나 오늘 생각했어.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순자는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랑 아빠가 나한테 너무 잘해줬어. 뭐든 해줬어. 그래서 나는 당연한 줄 알았어. 엄마가 나한테 뭘 해주는 게.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엄마는 평생 나만 생각하고 산 거잖아. 순자는 아무 말 없이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진짜 미안해. 이제 알았으면 됐어. 나 바보였어. 도훈이가 날 사랑한 줄 알았어. 근데 돈만 좋아한 거였어. 민지는 울었습니다. 순자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오랫동안 두 사람은 그렇게 있었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윤복래를 만났습니다. 순자야, 민지 집에 왔다며? 네. 일은 구했대? 청소일해요. 복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자야, 넌 참 대단해. 뭐가요? 딸이 저렇게 됐는데도 돈 안 꺼내주잖아. 순자는 아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 같으면 못해. 아무리 딸이 잘못해도. 언니, 응? 저도 매일 흔들려요. 순자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딸이 우는 거 보면 그냥 다 줘버리고 싶어요. 그럼. 근데 그러면 안 돼요. 딸이 진짜로 배워야 해요. 복래는 순자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뭘 배워? 책임이요. 선택의 대가.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누군지. 그날 밤 순자는 금고를 열었습니다. 통장과 등기부등본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20억. 이 돈이면 딸의 빚을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줘. 여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답은 없었습니다. 순자는 금고를 닫았습니다. 찬장 뒤에 다시 넣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민지가 소파에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순자는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조금만 더 견뎌. 우리 딸.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민지는 여전히 새벽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순자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고객님, 한성우입니다. 네, 변호사님. 좋은 소식 있습니다. 도훈 씨 파리에서 체포됐습니다. 순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인터폴 협조로 사기 혐의 입증됐고요. 결혼도 위장이었습니다. 한국에 본처가 있었어요. 그럼 민지는 따님 명의 채무 대부분 면책 가능합니다.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언제 알려드릴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딸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민지가 일찍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 오늘 조퇴했어. 왜? 아파? 아니, 팀장님이 쉬래. 요즘 너무 열심히 한대. 민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 응, 나 오늘 말순 언니랑 얘기했어. 순자는 민지 옆에 앉았습니다. 말순 언니가 그랬어. 나한테는 기회가 있었다고. 맞아. 나한테는 기회가 있었어. 엄마도 있었고, 아빠가 남긴 돈도 있었고,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나는 그걸 다 버렸어. 사람을 버렸어. 순자는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진짜 미안해. 알아. 나 바보였어. 돈만 보고 사람은 안 봤어. 민지는 울었습니다. 순자도 같이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순자가 말했습니다. 민지야, 내일 나랑 같이 갈 데 있어. 어디? 변호사 사무실. 민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또 무슨 일 있어? 아니야. 내가 알아야 할 게 있어서. 엄마, 나 무서워. 순자는 민지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어. 다음 날 법무법인 한길. 한성우가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지는 긴장한 얼굴로 앉았습니다. 한성우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민지 씨, 좋은 소식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남편 도훈 씨, 파리에서 체포됐습니다. 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기 혐의로 기소됐고 결혼도 위장이었습니다. 본처가 따로 있었어요. 뭐라고요? 따님은 피해자입니다. 명예 도용당한 채무는 대부분 면책 가능해요. 민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나 빚에서 해방됩니다. 민지는 순자를 봤습니다. 엄마, 이거. 순자는 아무 말 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한성우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요? 따님이 팔았던 영도 집과 트럭, 소유권이 돌아왔습니다. 네, 불법 매매였으니까요. 원래 주인한테 돌아왔죠. 민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큰 잘못을. 민지 씨. 한성우가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건물 등기부등본입니다. 건물이요? 서면 상가 한 채, 연산동 오피스텔 한 채. 소유주 이름 확인해 보세요. 민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게 김순자? 네. 우리 엄마. 맞습니다. 민지는 순자를 봤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순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남긴 거야. 아빠가 30년 일해서 모은 돈이야. 다 넣어주려고 모았어. 민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한성우가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것도 보세요. 잔액란에 적힌 숫자 8억 4천만 원. 민지는 숨을 멈췄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야? 순자는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지야, 우리 가난하지 않았어. 그럼, 그럼 왜? 민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왜 나한테 안 알려줬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알았으면 어땠을 것 같아? 순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엄마가 돈 있다는 거 알았으면 넌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민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훈이 빚 다 갚아달라고 했겠지? 그건, 그리고 또 똑같은 실수했을 거야.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내 빚 대신 갚아주면 넌 평생 못 배워. 엄마,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순자는 민지를 안았습니다. 내가 잃은 건 돈이 아니었어. 사람으로 사는 법이었어. 민지는 엄마 품에서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알았으면 됐어. 한성우가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사무실에는 모녀만 남았습니다. 한참 후 민지가 물었습니다. 엄마, 근데 왜 이제 알려줘? 내가 바뀌었으니까. 석 달 동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엄마가 다 봤어. 순자는 민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너 오늘 말했잖아. 내가 사람을 버렸다고. 응. 그 말 듣고 엄마가 알았어. 우리 딸이 이제 진짜로 깨달았구나. 민지는 다시 울었습니다. 엄마, 나 앞으로 잘할게. 약속해. 알아. 엄마가 준 기회, 이번엔 안 버릴게.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됐어. 사무실을 나와 두 사람은 걸었습니다. 민지야. 응? 배고프지? 응. 뭐 먹을래? 민지는 순자를 봤습니다. 엄마가 끓여주는 라면. 순자는 웃었습니다. 그래, 집 가자.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민지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알고 있었어? 내가 이렇게 될 거 몰랐겠지. 근데 걱정은 했어. 그래서 돈 숨긴 거야. 내가 진짜로 사람을 배울 때까지. 민지는 아버지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빠,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순자도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우리 딸 이제 괜찮을 것 같아. 창밖으로 밤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출렁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평온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이겼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지는 여전히 새벽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학교에 다녔습니다. 사회복지학과 3학년 편입이었습니다. 엄마, 나 시험 잘 봤어. 그래, 고생했다. 이번 학기 끝나면 실습 나가. 어디로? 여성 쉼터. 순자는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힘들겠다. 괜찮아. 내가 겪어봐서 알아. 그 사람들 마음. 민지는 책을 펼쳤습니다. 순자는 딸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한성우가 전화했습니다. 고객님, 도훈 씨 1심 판결 났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징역 7년, 사기 횡령 혐의 모두 유죄. 프랑스에서 형 집행하고 이후 한국 송환 예정입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따님한테 알려드릴까요? 제가 얘기할게요. 전화를 끊고 순자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민지야, 도훈이 판결 났어. 민지의 손이 멈췄습니다. 징역 7년. 프랑스에서 복역한대.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괜찮아? 응. 이제 상관없어. 민지는 책을 덮었습니다. 엄마, 나 그 사람한테 화도 안 나.
오히려 고마워. 고마워? 응. 그 사람 만나서 내가 뭘 잃었는지 알았으니까. 순자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생각했어. 그해 가을, 순자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복지재단 만들 거야. 한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하실 건가요?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 갈 곳 없는 사람들, 연산동 건물 일부를 쉼터로 제공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임대료 없이. 한성우는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따님도 아시나요? 아직 몰라. 말씀드리시죠. 오늘 저녁에 얘기할게요. 저녁 식탁. 민지야. 응? 엄마가 재단 하나 만들려고. 민지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재단? 응. 피해 여성들 위한 쉼터. 엄마가?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산동 건물 일부 내줄 거야. 임대료 없이. 민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엄마, 진짜? 응. 나도 도와줄 수 있어? 너 공부하잖아. 공부하면서도 할 수 있어. 실습도 거기서 하고 싶어? 순자는 웃었습니다. 그래, 같이 하자. 민지는 순자를 안았습니다. 엄마, 고마워. 뭐가? 이렇게 기회 줘서. 순자는 딸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어. 재단 설립 3개월 후, 첫 입소자가 들어왔습니다. 28, 두 아이의 엄마. 남편에게 맞고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민지가 그녀를 맞았습니다. 괜찮아요. 여기는 안전해요. 정말요? 네. 제가 책임질게요. 여자는 울었습니다. 민지도 같이 울었습니다. 순자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딸이 누군가를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예뻤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재단은 12가구를 도왔습니다. 민지는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취직했어. 어디? 부산 여성인권센터. 그래, 축하한다. 이제 나도 돈 벌어. 엄마한테 생활비 드릴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돈은 내가 써. 엄마, 나 이제 어른이야. 책임질 수 있어. 민지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월세랑 식비 반반하자. 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약속? 약속? 두 사람은 손을 마주쳤습니다. 어느 주말 순자가 말했습니다. 민지야, 오늘 나가자. 어디? 영도. 민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지? 응. 엄마, 나 거기. 괜찮아. 그냥 한번 보자. 두 사람은 버스를 탔습니다. 영도 해변이 보였습니다. 집은 그대로였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담장은 낮았습니다. 민지는 현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엄마, 여기서 우리 30년 살았지? 응. 아빠도 여기서. 그래. 민지는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이 집 팔아서. 괜찮아. 다시 돌아왔잖아. 순자는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부엌, 작은 방. 모든 게 옛날 그대로였습니다. 민지는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자기가 자던 방이었습니다. 엄마, 여기 내 책상 있었잖아. 응. 아빠가 만들어준 거. 민지는 바닥에 앉았습니다. 아빠, 미안해. 엄마, 미안해. 순자도 옆에 앉았습니다. 이제 됐어. 다 지나간 일이야. 엄마. 응. 이 집으로 다시 이사 올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여기는. 그럼 어떻게 해? 민지가 문득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를 쉼터로 쓰면 어떨까? 순자는 민지를 봤습니다. 쉼터?
응, 임시로라도. 급하게 피신 온 사람들. 민지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이 집 따뜻하잖아. 아빠 손때 묻은 집이잖아. 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다. 진짜? 응, 이 집, 이제 사람 살리는 집으로 쓰자. 민지는 순자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엄마. 나도 고마워. 두 사람은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물러갔습니다. 엄마, 응, 나 이제 알아. 아빠가 왜 돈 숨겼는지. 순자는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장 좋은 유산은 돈이 아니야. 사람으로 사는 법이지. 맞아. 민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빠 고마워. 엄마도 고마워.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순자는 남편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우리 딸 이제 괜찮아. 내가 원했던 그런 사람 됐어. 두 사람은 한참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물결 위를 반짝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민지가 물었습니다. 엄마, 행복해? 응. 너는? 나도. 그럼 됐다. 순자는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민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창밖으로 별이 빛났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복수는 사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진짜 가족으로